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피저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birthright citizenship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미국의 그 시민권을 이렇게 주는 것을 그거를 또 이제 막으려고 또 다른 행정명령에 사인을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birthright citizenship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그게 위헌이다, 불법이다라고 결정이 이렇게 또 났었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서류 미비자의 자녀들의 출생득권, 시민권 제외 조치에서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하긴 했었었죠. 먼저 이렇게 또 하긴 했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그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또 우회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꼼수를 이렇게 또 부리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2개를 또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2개의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시민권 대상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외교관들이나 주미 외국 정부의 직원들의 이제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외교관들이나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 정부의 직원들의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미국인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도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위 진술 입국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불체자들의 자녀들도 이 시민권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테러 단체에 연루가 된 그런 자녀들, 이 시민권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 단체라고 하는 게 좀 이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뭐 분명히 뭐 테러 단체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을 반대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테러 단체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테러 단체들이다라고 나중에, 지금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 다 시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자녀들이.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벌스 투리즘 있지 않습니까? 원정 출산에 대해서도 이제 차단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출산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는 그런 이제 여성들을 비자 발급하는 거 이제 거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줄 수가 없다. 원정 출산 단속을 더 강화를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그 birthright citizenship을 막는 그런 행정명령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다른 그 행정명령 2개를 지금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좀 이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지금 제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2개의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민권 대상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는 거, 그리고 원정 출산을 이제 제한을 하는 거, 단속을 이제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법안이다. 원래 있었던 기존법을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그렇게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행정명령 2개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ACLU에서는 헌법이 보장을 한 출생득권, 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우회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도 찾아가지고 합법적인 사람들만 미국에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자녀들한테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부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법으로 벌써 이제 판결이 난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다 판결이 이렇게 또 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또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데 이제 원정 출산 같은 것들 단속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들만 낳고 시민권만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잘 단속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 이제 접촉이 되는 이 미국 사태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시민권을 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치가 맞지 않을까. 특히 테러 단체 연루자의 자녀들. 당연히 테러 단체에 이제 연루가 된 그런 자녀들은 뭐 시민권을 제한을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테러 단체라고 하는 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뜻을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민주당들은 다 딥스테이트들이야. 얘네들은 다 테러 단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아이들 전부 다 시민권을 주면 안 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잘못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지.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말이 우선 되기는 되거든요. 다 말이 되기는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기는 해줍니다.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도 속을 보면 내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른 거를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원했었던 거는 전쟁 원하지 않았고 이 오일 가격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았고 이 물가 안정하는 거 이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하면 안 되고 내가 뭐 전쟁을 금방 끝내버리고 물가 안 되고 뭐 오일 같은 거 내가 다 엄청나게 파가지고 줄 해가지고 가격 내리고 막 그러겠다. 이 세 개 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 다 오르고 있어요. 다 오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게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트럼피들이 다 속아 넘어갔지. 트럼피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시다.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거에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바꾼다니까요. 바꿔가지고 지금 뭐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 K-쉐입 이코노미 부자들만 돈 많이 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금 생활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야 바이든 대통령 때가 진짜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로 빨리 되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이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뭐 저는 뭐 전기차 타고 있긴 해요. 상관없는데 기름 넣는 거 보면 근데 저도 이제 기름차 있잖아요. 기름 넣는 거 보면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여기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SUV 같은 거 어떻게 타고 다니는 거야? 기름 한 번 넣으면은 $10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들은 지금 막 $5, $6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넣어야 되는데 그 $500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와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물가 다 오르고 기름값 다 오르고 전쟁은 계속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으면서 거기로 다 돈 들어가고 있고 부자들은 감세하고 이 중산층들의 혜택은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일의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가지고 통행을 제한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가가 한 3.8%가 브렌트유는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83 정도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의 WTI도 한 3%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78 정도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번 주에 처음에는 그 재무장관 스카페센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란이랑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만간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주식 한번 내려가고 이번 주 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내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조만간 개방이 될 것이다. 타결이 이제 조만간 오늘 내일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은 그 전날에 오늘 내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오늘 내일이래요. 또 하루 더 미뤄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되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스카페센트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는 이번 주 초에 8% 정도 하락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란이 또 이렇게 강경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4%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이 지금 발표를 한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그 초안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박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박이랑 이 이스라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란한테 피해를 준 그런 국가의 선박은 이 통행을 금지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위반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적재 화물의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 제한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야,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전쟁 전에는 전혀 이런 통행세 같은 것들이나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거 여기는 우리 바다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무료로 그냥 통과가 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이 이렇게 제한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스카페센트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호르무즈 해협 이제 조만간 개방이 된다. 야, 다 개뻥이었네요.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 이제 밑에 있는 그 홍해 그 끝에 그 해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조선을 또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홍해에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들이 이제 지나가지 못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유가는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었던 영국의 어떤 유조선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박이 오만의 해상에서 2차례 정도의 폭발음이 이제 보고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로켓포를 이제 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스카페센트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게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자기 희망사항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무조건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해.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가는 또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2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퀵샌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 모래 그 빠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신 퀴니피악이라고 하는 조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2%로 하락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68%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지금
고민을 이렇게 따고 있는 것이 바로 affordability거든요. 예, 이 경제를 좀 이제 잘 살려가지고 미국인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고, 돈은 돈대로 지금 쓰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9년 동안 이 경제 분야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이렇게 유지를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그 구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면서 경제 정책 선호도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더 나빠졌어. 더 나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제 원해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경제가 좀 더 나아졌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막 울먹거리면서 이제 더 힘들어졌다고. 지금 우리는 기름 넣는데 너무 힘들고 그로서리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것도 내가 버는 걸로 다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백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닌 게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비인기 정책만 지금 고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전쟁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인상을 하고 있다.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입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서 지금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힘들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 관세가 이 물가를 올리는 그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오일이 상승을 하는 거, 유가가 상승을 하는 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가를 올리는 그 주범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물가를 지금 올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많은 미국인들,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 물가를 좀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때부터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봐라, 바이든 대통령 물가를 못 잡아. 내가 되면은 물가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린다. 물가를 잡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물가를 거의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인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관세를 인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가를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지금 넣는 것에 너무나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념물 같은 거 만들고 있고, 건축물 같은 거 막 만들고 있고, 지금 백악관을 보면은 백악관보다 더 큰 이스트윙에다가 볼룸을 춤추는 그런 볼룸을 이렇게도 만들고 있고, 축제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타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개선문 같은 거 워싱턴 DC에다 이렇게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만 여기저기다 붙이고 있고,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부동산에 집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기념물에 지금 집착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른다고 하면은 국정 구상의 70%가 백악관 연회장 볼룸 만드는 거,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국제공항을 보수를 하는 거, 리모델을 하는 거, 거기다 또 이제 자기 이름 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산 산업, 리거시 산업에 쏠려 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국가 국정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리모델하고 내 이름 붙이고, 이거 리모델하고 내 이름 붙이고, 여기다가 개선문하고 내 이름 붙이고. 아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비인기, 그런 국정 운영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번 의회 선거에서 우리가 질 것 같다라고 이제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인기가 없는 뭐 국정 과제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고, 자신의 관심사는 자기 이름 붙이는 것밖에 없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성 없는 입법도 지금 계속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이브 아메리카스 액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투표자 신원 확인법, 이거를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표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통과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싹 다 이렇게 또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해가지고 계속 막 토론하고 막 그래가지고 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세이브 아메리카스 액트를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입법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통과가 안 되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세이브 아메리카스 액트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에도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이제 뉴스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를 할 때 시민권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골자야. 그리고 그거를 본다고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리고 공화당 이 트럼피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그 이제 트럼피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줬다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뉴스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표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대선 투표라든지 뭐 무슨 투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시민권자가 진짜 가가지고 투표를 한 그런 사례가 0. 몇 %래요. 0. 몇 %. 통계치에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전혀 이 투표의 결과에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퍼센티지고, 어쨌든 그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실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요. 일부러 막 가가지고 뭐 많은 사람, 뭐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가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한 법안을 밀어붙이느냐? 겉으로는 불법 체류자들, 서류 미비자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을 이제 막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 카드가 없어요. 미국에는 시민권 카드가 없습니다. 출생 증명서만 있고, 그리고 여권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그 출생 증명서랑 해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여권, 독수리 여권이 시민권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해외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땅 자체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미국만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다 못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여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이브 액트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투표를 하러 갈 때 시민권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출생 증명서, 여러분들 출생 증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출생 증명서 가지고 있냐고. 누가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냐고.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는 없거든요. 저는 없고 그러니까 저 애들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 증명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사 다니면서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이런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해외로 이제 안 나가는 그런 여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요. 투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예, 또 뭐 가가지고 뭐 시청에 가고 그래가지고 출생 증명서를 따야 하고, 내가 태어난 곳 가서 아마 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따? 예, 뭐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LA에서 태어났다면 LA 가가지고 그거 떼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막 뉴욕에 있어. 그러면은 그거 누가 때려가? 투표하겠다고 누가 때려가? 귀찮아서 안 하지. 그냥 투표 안 하고 말지. 그리고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권을 또 하다가 또 귀찮아. 그걸 또 돈 들어. 여권 만드는 거 뭐 200달러가 뭐 들거든요. 뭐 180달러가 들어. 막 사진 찍으러 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투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가서 투표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 뉴스가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통과도 될 수가 없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역대 최저치로 지금 계속 기록을 이렇게 따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또 그림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퀵샌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아, 제발 이번 중간선거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뉴스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결과는 진짜 모릅니다. 결과는 진짜 몰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2016년도에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된다고 했냐고. 다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대통령이 된 것 자체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트럼피들을 잘 조련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뭐가 됐든지 간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레드핀 데이터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의 50대 도시들 중에서 38개 도시들에서 주택이 asking price보다 더 낮은 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지금 바이어스 마켓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집이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야. 집이 잘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가격보다 더 낮게 해가지고 좀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남부 지역에서 뭐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지역에서 많은 할인을 해가지고 주택을 이렇게 또 팔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주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통 평균 4.6% 정도 아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낮게 이렇게 또 낮춰서 이렇게 또 팔고 있다고 하고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는 4.6% 뭐 비슷하게.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은 3.5% 정도 이 아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낮게 해가지고 주택을 이렇게 또 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지금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기지율이 높다고 하면은 매달 월 페이먼트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지금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산불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서 그 피해 지역을 다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보험료도 다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미국 지금 현재 집 보험료가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재산세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이 주택을 사는 그런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좀 사기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asking price보다 더 낮으면은 사고, 아니면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집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매자들의 선택지는 많이 늘어난 반면에 집이 팔리는 게 조금 이제 주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을 내려서라도 지금 이렇게 또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애스킨 프라이스보다 더 많이 올려서 막 받지 않았습니까? 막 비딩 막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겠다 저렇게 사겠다 뭐 캐시 들고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지역이 이렇게 애스킨 프라이스보다 더 낮게 이렇게 또 팔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확실히 뭐 위치가 좋고 살기 좋은 그런 동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정 가격에 사람들이 다 산다라고 합니다. 그 애스킨 프라이스에 다 산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좀 여기는 이 정도까지의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지역들은 애스킨 프라이스보다 더 낮게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균형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독일 에너지 기업인 RWE에 12억 달러를 그 보상금을 지급을 이렇게 또 하고 지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뉴욕 연안에 있는 해상 풍력 사업을 중단시키기로 합의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 때나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미국의 이제 에너지 그런 산업은 이런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가 답이다. 그리고 그게 미래다라고 하면서 해상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 뭐 태양광 그런 발전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런 것에다가 이제 밀어붙여야지만 이제 미래가 더 밝은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재생 가능하지 못한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한 그런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에너지들이 고갈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갈이 되면은 이 미국의 그 안보도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래 사업을 미래 에너지 사업을 다 중단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 원래는 이제 독일의 기업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해상 풍력 사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다 캔슬을 이렇게 또 하고 지금 위약금 12억 달러 지금 물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런 해상 풍력 발전소 같은 거를 중단하는 대신에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것에 지금 돈을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RWE, 이 독일 기업은 이 해상 풍력 사업을 철수를 하는 대신에 루이지애나에서 LNG를 수출하는 그런 터미널 프로젝트를 거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에 쓰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지금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풍력 발전기는 매우 비싸고 흉물스러운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화석 연료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줄베비 줄이를 이렇게 또 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풍력 발전기들이 해상에 있고 근데 그 누가 그거 보냐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흉물스러운 구조물이야. 뭐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땅을 파고 그러는 게 더 흉물스러운 거지.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는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파고 석탄을 끌어올리고 오일을 엄청나게 뽑아내게 된다고 하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막 내려가고 싱크홀 생기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집안이 무너지고 뭐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 문제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해상에 있는 풍력 발전소 봐라 너무 못생겼어. 산에 있는 풍력 발전소들 봐라 너무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독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텍사스에서도 프랑스 기업이 풍력 발전소를 이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텍사스 재생에너지 뭐 그런 걸 이렇게 또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그거 하지 말고 캔슬을 이렇게 또 하고 텍사스 LNG 가스 뽑아내는 거 그리고 멕시코만에서 유전을 개발을 하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 돈을 다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풍력 발전소 같은 이제 미래 에너지보다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것뿐만이 아니라
듀크 에너지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원래는 풍력 발전 사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부터 그거를 지금 다 캔슬을 이렇게 하고 있다. 사업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에서 원래 있었던 그런 보상 정책 같은 것들을 다 캔슬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해상 풍력 발전소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 캔슬이 되거나 지금 천연가스 뽑아내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지금 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러한 사업을 국책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중국은 미래로 가는 미래 사업이 미쳤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난장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나중에 좀 크게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지 과거에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하면은 발전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발전을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좀 암담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아이다호주 트윈 펄즈 여기 있는 그 인앤아웃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총기 난사 사건 때 이 총기 난사범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쏜 영웅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인앤아웃 매장에서 24살짜리 범인이 총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AR-15을 이렇게 또 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해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조던 살리나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평소에도 사격 훈련을 이렇게 또 해오고 저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막 이제 총 쏘고 막 그런 사막에서 그런 거 이렇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연습을 이렇게 또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응 사격을 이렇게 또 잘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제 조던 살리나스뿐만이 아니라 비번이었던 그 경찰관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경찰관도 그 현장에서 그 범인을 향해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범인이 총이 어디서 날라와 이렇게 또 하면서 더 많은 살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범인은 총기를 이제 난사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자신이 총을 쏘고 이제 생을 이렇게 또 마감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영웅이지 않습니까? 영웅을 위한 지역 사회에서 감사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또 살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기부금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영웅으로 지금 추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살리나스는 비극적인 이 사건 자체를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세간에 어마무시한 칭찬을 이렇게 또 하고 관심을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부담감을 이렇게 또 좀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총격범에 의해 가지고 3명이 어쨌든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극을 좀 더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씁쓸함을 이렇게 또 전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이다호 펄즈 인앤아웃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추모를 이렇게 또 하고 뭐 촛불 집회 이렇게 또 하고 펀드레이징 이렇게 또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 인앤아웃 그 직원도 한 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제 여성분이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여성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래요. 여기 이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이제 새롭게 이 인앤아웃이 문을 이렇게 또 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리조나주에 있는 좀 이제 매니저급인가 봐.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아이다호 폴즈 인앤아웃을 이제 출장을 이렇게 또 와가지고 좀 이제 가르쳐주고 뭐 그러려고 이렇게 또 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이런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BC 7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오클랜드, 이 오클랜드에서 어린이 2명이 운전을 이렇게 또 하다가 사고를 이렇게 또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놀든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 지역이죠.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클랜드 지역에서 여기에서 7살이랑 4살짜리 형제가 부모가 자는 사이에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차를 타고 나왔다고요. 와, 7살짜리 아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차를 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또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런데 개를 산책을 하고 있었던 어떤 이제 여성이 이 차에 이렇게 또 치였다고요. 치여가지고 지금 중태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이제 산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사고를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개는 지금 도망간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고를 낸 이 아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어려도 너무 어리잖아. 7살짜리 아이랑 그리고 4살짜리 아이. 이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또 어리다 보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인지 능력 같은 게 없는 그런 아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형사 처벌 같은 게 어렵다라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년원 같은 것들도 그런 거 하기도 너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사고를 이렇게 또 낸 것에 대해 가지고 검찰 처벌보다는 아동복지기관의 개입, 그리고 이제 부모의 아동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제 민사상 책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어린데 이런 큰 사건을 이렇게 또 일으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 정신과 이제 전문의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또 일으킨 거를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비난 같은 것은 이제 피하고 이 장기적인 수치심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심리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7살짜리랑 4살짜리 형제가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와, 이건 진짜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거는 부모가 자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차 키를 숨겨야 되나?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고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이거는 너무나 어리고,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저는 아닌데 제 친구는 그때 중학생 때 10대죠, 10대. 13살, 14살 때 제 친구도 부모님 차 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차에 타지는 않았는데, 와, 그거 보고 간땡이가 부었나라고 했는데, 와, 여기 이 아이들은 더 간땡이가 부었네. 7살하고 4살. 정말 다행히도 이제 이 차에 치신 분은 사망을 하지 않았고, 근데도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또 다쳤다고 하니까 빨리 완쾌를 이렇게 또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이제 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어떤 빌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빌보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에 이색 광고판이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빌보드 광고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 조그만 방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방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안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할리우드 선셋 대로에 이 30피트 높이의 그 빌보드, 굉장히 높은 그 빌보드 안에 방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생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3일간 생활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기는 사는데 어쨌든 이 광고를 하는 그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연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와이트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글씨 적고 이렇게 뭐 보여주고 있고, 뭐 만원경 보면서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양치질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진짜 엄청난 이색 그 빌보드 광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광고도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광고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요거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영화를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광고이다라고 하네요. 더 라이트하우스 뭐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족이 집안에 갇혀가지고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을 그린 더 라스트 하우스구나. 더 라스트 하우스 리스트가 아니고 더 라스트 하우스 영화의 컨셉을 재현을 한 그런 광고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야, 이 진짜 이색 광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엠펠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어제 저녁에 이런 뉴스가 막 이렇게 긴급 뉴스로 막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태국에 있는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 뉴스 막 올라온 거 이렇게 또 봤었을 때는 태국의 어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태국에 있는 논타불이라고 하는 이곳의 이 고등학교에서 14살짜리 재학생이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해가지고 5명, 교직원 5명, 선생님 5명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은 자기가 또 자살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범행을 일으키기 전에 이 14살짜리 학생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하고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아마도 학업 관련이 된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이 14살짜리 학생은 어떠한 이제 총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일으켰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할머님, 할아버님의 총기로 정식 등록이 된 그 총기로 권총을 이용을 이렇게 돼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4살짜리 학생을 이렇게 또 보면은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학업의 스트레스, 아마도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태국은 이 총기 소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미국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총기가 이렇게 또 합법이다 보니까 태국은 인구 100명당 15개 정도의 총기를 소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 민간 총기를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총기 소유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태국에서도 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은 0.5%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7월달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23,000건이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상치는 83,000건이 증가를 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급감을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4.1%로 소폭 하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고용이 감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제 경제는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아마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9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주가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놓고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이렇게 또 제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틀란시안이라고 하는 주식이 오늘 34%가 폭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 10%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이게 좋게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AI 기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의 AI 기술을 빠른 속도로 추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기술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이 AI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픈 소스가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 오픈 소스 AI는 다운로드를 쉽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을 쉽게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런 이제 부분에서 그 AI 부분에서 이제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AI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픈 소스이고 수정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저렴하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돈 주고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 그런 곳에서도 중국산 AI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쓰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채택률을 높여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AI에 비해서는 아직은 딸리기는 딸린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AI 칩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AI는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소리. 훨씬 더 좋기는 좋지만 기술 격차는 많이 따라잡기는 따라잡았다. 어쨌든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산 최첨단 그런 AI 칩들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있기는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미국은 엄청난 자본력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재도 지금은 굉장히 많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인재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은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컴퓨팅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해주고 기술 연맹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 AI의 강력한 패권을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언제 따라잡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AI 그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의 그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에서는 38 빌리언 달러, 38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메모리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4조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54조 원을 이제 들여가지고 새로운 이 반도체 공장이죠. 반도체 공장을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용인이랑 그리고 청주에다가 이 새로운 팹을 이렇게 건설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인에 있는 Y2 팹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이제 만들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세대 D램을 생산을 이렇게 또 한다. 그리고 청주에 있는 M17 팹은 AI 인퍼런스나 데이터 센터용 낸드 플래시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7년도 7월 달에 이제 용인 팹을 이제 착공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9년도 6월 달에 클린룸을 이제 오픈을 이렇게 또 하고 본격적인 D램의 생산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2029년도부터 생산한대. 그리고 이제 청주에 있는 M17 팹은 2027년 이제 내년 2월 달에 착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28년도 12월 달에 클린룸을 이제 오픈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AI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개발이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공장을 이렇게 더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